나는 올해로 90을 넘겼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세상에는 바꾸면 좋아지는 것보다 바꾸지 않아야 지켜지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70이 넘은 뒤에는 더욱 그렇다. 젊을 때는 변화가 성장이고 도전이 미덕이지만 늙은 뒤의 변화는 때로는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노인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오래 사신 분들과 갑자기 무너진 분들 사이에는 공통된 차이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병이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으며 운도 아니었다. 바로 익숙한 삶의 리듬을 스스로 깨뜨렸는가 하는 문제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곤 한다. 교수님, 요즘은 의학도 발달했고 정보도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바꾸는 것이 왜 나쁩니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젊은 사람에게 맞는 옷이 노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몸은 기억을 가지고 산다. 70년, 8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온 몸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붙들고 있는 질서다. 70이 넘은 뒤에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것이다. 이제 시간이 많으니, 이제 여유가 있으니 이제라도 생활을 좀 바꿔보자는 생각이다. 늦잠을 자도 괜찮겠지, 저녁을 늦게 먹어도 괜찮겠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겠지. 그러나 노년의 몸은 실험을 견디지 못한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무리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늙은 몸은 한번 흐트러진 리듬을 다시 붙잡는데 너무 많은 힘을 쓴다. 그 힘은 곧 생명력이다. 나는 오래전 한 분을 기억한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바치를 하던 분이었다. 은퇴하고 나서는 자식들이 말렸다. 이제 그만 쉬시라고, 더 주무시라고. 처음에는 고맙게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이유 없이 기운이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분의 몸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아침의 질서를 잃었기 때문이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안정이다. 자극이 아니라 평온이다. 70이 넘으면 몸은 이미 많은 싸움을 치렀다. 가난과 노동, 책임과 인내 속에서 겨우 여기까지 왔다. 그런 몸에게 또다시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늙은 말을 다시 경주마로 부르는 것과 같다. 아무도 그것을 용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무지에 가깝다.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이른 이후에는 3가지를 스스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은 이 말만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노년의 삶은 더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살게 해준 방식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비록 세련되지 않고 느리고 남들 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말이다. 사람은 늙을수록 단순해져야 한다. 선택을 줄이고 변화를 경계하고 몸이 익숙해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다. 지혜의 문제다. 나는 오래 살아서 알게 되었다. 조용히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개 삶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삶을 받아들였다. 그 차이가 결국 생을 가른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70을 넘겼다면 혹은 그 문턱에 서 있다면 부디 서두르지 말길 바란다.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 당신을 지탱해 준다. 그리고 그 균형은 오래 지켜온 습관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 70이 넘은 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의지나 결심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몸에 스며든 3가지 습관이다. 나는 이것을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년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깨달았다. 오래 사신 분들은 특별한 비결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평생 하던 대로 살았을 뿐이야. 그 말 속에 진실이 숨어 있다. 노년의 생명은 새로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절대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루의 리듬이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잠자리에 드는가 하는 이 단순한 반복은 노년의 몸에게는 생명줄과 같다. 사람들은 늙으면 잠이 줄어드니 늦게 자도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몸은 나이가 들어도 시간을 기억한다. 50년, 60년 동안 같은 시간에 깨어 움직이던 몸은 그 시간에 맞추어 장기들이 숨을 쉰다. 그 질서를 갑자기 바꾸면 몸은 이유 없이 피로해지고 밤에는 잠을 잃고 낮에는 기운을 잃는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삶은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리듬의 붕괴라고 생각한다. 늦잠을 자는 것이 여유라고 믿는 순간 몸은 길을 잃는다. 노년의 여유란 더 자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보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일은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늙은 몸을 안심시키는 신호다. 두 번째로,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은 움직임의 방식이다.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이야기할 때 강도와 효과를 말한다. 그러나 노년에게 중요한 것은 양도, 속도도 아니다. 익숙합니다. 평생 걸어서 장을 보던 사람은 계속 걸어야 하고 매일 아침 마당을 쓸던 사람은 그 동작을 놓지 말아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반대로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은 모두 위험하다. 몸은 오랫동안 반복해 온 움직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관절보다 먼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기계를 들여놓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다친 분들을 여럿 보았다. 그분들은 의욕이 문제였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몸의 나이를 잊게 만들었다. 노년의 움직임은 훈련이 아니라 유지다. 오늘도 어제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건강한 것이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생활 공간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공간의 의지에 산다. 문을 여는 방향, 잠자리에 눕는 위치,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의 각도까지 몸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노년의 이사는 늘 조심스러워야 한다. 더 좋은 집, 더 편한 환경이라고 해서 몸이 곧바로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한 방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밤에 잠을 설치고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이 때문이다. 노년에게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가능하다면 오래 사용하던 물건과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몸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켜온 것이다. 이른이 넘은 삶에서는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건드리지 않을지가 중요하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약함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부른다. 늙은 나무를 옮기지 않는 이유와 같다. 노년의 지혜는 화려하지 않다. 조용하고 반복적이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삶은 길게 이어진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큰 후회로 이어지는지를 더 깊이 말해보려 한다. 사람들은 노년의 불행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병이 생기고 어느 날 힘이 빠지고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의 불행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 변화는 너무 작아서 그 순간에는 아무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말과 함께 넘어간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바로 그 이 정도가 쌓여서 결국 사람을 무너뜨린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한다. 평생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집에 살던 분이었다. 나름대로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 집에서 그는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길도 눈을 감고 갈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손길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정했다. 더 깨끗하고 더 따뜻하고 더 편한 집으로 모시겠다고 모두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분 역시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은 늘 쉽지 않다. 이사한 뒤 처음 몇 주는 괜찮아 보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분의 몸이 아직 새 공간을 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익숙한 벽과 냄새, 소리와 빛을 잃은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노년의 고통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게 찾아온다. 아프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하고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그냥 참는다. 말해봐야 이해받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묻는다. 왜 이렇게 예민해지셨어요? 그 질문 속에는 악의가 없지만 노인은 그 말에서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때부터 마음은 더 다친다. 생활 리듬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며칠, 몇 주가 지나면 밤은 점점 길어지고 생각은 깊어지고 불안은 커진다.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깨어있다. 사람과의 대화는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난다. 이때부터 노년의 외로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리듬에서 밀려났다는 감각에서 온다. 나는 또 한 분을 떠올린다. 평생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걷던 분이었다. 다리가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자식들이 걷지 말라고 했다. 대신 집에서 쉬라고 이제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분은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편했다. 그러나 걷지 않게 되자 몸은 점점 굳었고 마음은 이유 없이 가라앉았다. 걷는 시간에 마주치던 사람들, 인사하던 얼굴들이 사라지자 하루가 텅 비어 보였다. 결국 그분은 사는 재미가 없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병보다도 이렇게 삶의 의미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누군가의 선의에서 비롯된다. 더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바꾼 것들이 오히려 노인의 삶을 낯설게 만든다. 노인은 변화를 거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지키고 싶은 것이다. 사람은 늙을수록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더 의지해 산다. 손에 익은 컵, 매일 앉던 자리, 같은 시간에 듣는 라디오 소리 같은 것들이다. 그것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노년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이다. 그 끈이 하나씩 끊어질 때 사람은 서서히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노년의 삶에서는 작은 변화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다. 다음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른이 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잘 사는 방법이 아니다. 더 오래, 더 조용히, 더 무너지지 않고 사는 방법이다. 나는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아왔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더 바꿔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전진의 시간이 아니라 유지의 시간이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다. 한꺼번에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몸은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몇 주면 괜찮아지던 것도 노년에는 몇 달이 걸리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그것은 아주 작아야 한다. 하루의 리듬을 바꾸지 않은 채 단 하나만 조심스럽게 건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몸에 어떤 느낌을 남기는지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 조급함은 노년에게 가장 위험한 성격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는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더 믿는다. 물론 배울 점도 많다. 그러나 이른이 넘은 몸은 이미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살아왔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떤 음식이 속을 편하게 하는지, 어떤 움직임이 몸을 가볍게 하는지, 어떤 시간에 가장 안정되는지는 몸이 알고 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피곤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노년의 삶에서는 남의 정답보다 자신의 느낌이 더 정확하다. 또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익숙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래된 습관, 낡은 물건, 변하지 않는 일상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야말로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동반자다.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다. 특히 잠자리와 관련된 것들은 더욱 그렇다. 오래 사용한 베개, 익숙한 이불의 무게, 잠들기 전 반복하던 작은 행동들은 몸에게 안심하라는 신호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지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년이 되면 불필요한 설명을 줄여야 한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이 당신의 습관을 바꾸려 할 때 길게 설득하려 하지 말라. 그럴수록 오히려 오해가 깊어진다. 조용히 이렇게 말하면 충분하다. 나는 이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에는 싸움도 없고 변명도 없다. 삶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진짜 존중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 또 한 가지, 노년에는 비교를 멈춰야 한다. 누구는 아직도 활발하다.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 누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말들이 귀에 들어온다. 그러나 각자의 몸에는 각자의 시간이 흐른다. 남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려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늙는다는 것은 느려진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리듬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그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노년의 평온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버려서 얻는 것이라고.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욕심,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몸을 살린다.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말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용기는 멈추는 용기다. 모두가 바꾸라고 할 때 지키는 용기, 더하라고 할 때 그대로 두는 용기다. 그 용기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 삶을 충분히 살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음은 꾸미지 않는다. 그 솔직함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삶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평온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노년의 삶은 더 높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내려오는 길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강하게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른을 넘은 삶에서는 그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 시기의 지혜는 멈추는 데 있고 유지하는 데 있으며 바꾸지 않는 데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더 노력해야 늙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 나이가 들수록 애쓰지 않아야 늙지 않는다. 억지로 젊어지려는 순간 사람은 가장 빠르게 늙는다.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고 지금의 몸과 마음에 맞게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은 부드럽게 이어진다. 노년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보았다. 조용히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바꾸지 않았다. 그들은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새로운 계획에 집착하지도 않았다. 대신 매일의 삶을 비슷한 모습으로 이어갔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조롭고 재미없어 보였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몸과 마음은 안정을 찾았다. 이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서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이제 예전처럼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느려져도 괜찮다고,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몸은 긴장을 풀게 된다. 노년의 건강은 이 긴장을 얼마나 잘 내려놓느냐에 달려있다. 또 하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노년의 삶에서는 말수가 줄어들수록 좋다. 변명하지 말고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자체가 답이다. 누군가 당신의 방식을 바꾸려 할 때 조용히 웃으며 말해도 된다. 나는 이대로 살아왔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은 점점 본질에 가까워진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없어도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조급함이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하는 마음,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은 노년의 삶을 갉아먹는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해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이른 이후의 삶에서는 더 나아지려 하지 말고 덜 나빠지려 애써라. 더 강해지려 하지 말고 덜 흔들리려 애써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 애써라.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간다. 노년의 하루는 크지 않아도 된다. 아침 햇볕을 보고 따뜻한 밥을 먹고 잠시 몸을 움직이고 해가 지면 쉬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야말로 삶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지 말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큰 선택이다. 이제 나는 천천히 말을 줄이려 한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많은 말보다 한 문장이 더 오래 남는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이 문장 하나만 남기고 싶다. 이른이 넘은 지혜는 변화보다 안정이 축복이고 속도보다 균형이 지혜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삶은 끝까지 당신 편일 것이다.